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우리나라는 손에 꼽히는 IT 강국이지만 우주 개발 측면에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주 강대국들의 개발 각축전 속에서 우주기술 자립국을 향한 우리나라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무인 달 탐사 로버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오늘의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2020년 한국형 발사체에 실려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할 무인 로봇 시제품이 공개됐습니다. 영하 170도에서 영상 130도로 오가는 달의 진공의 극한 환경을 버티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2020년 달에 보내질 비행 모델이 제작됩니다. 이 로버가 달 착륙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4번째 달 직접 탐사 국가가 됩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달 탐사 연구사업 추진단이 무인 달 탐사 로버를 공개했습니다. 아직 시제품 단계지만 우리나라의 로버가 달 표면을 달린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로버가 달로 간다고요. 그렇죠. 로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인으로 이제 스스로 탐사를 하는 자그마한 자동차 비슷한 그런 건데요. 네. 큐리오시티가 지금 화성에 가서 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만든 것은 이제 그보다 훨씬 작은 거죠. 무게가 한 20kg 정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자체 무게가 한 13kg 정도 되는 로버고 거기다가 이제 7kg 정도 되는 걸 단다라고 하니까 큐리오시티 같은 거에 비하면 굉장히 훨씬 더 작은 거지만 크기가 그러면 얼마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길이가 한 7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폭이 한 50cm, 높이는 한 25cm니까 이 정도 될 겁니다. 작네요. 작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뭘 더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7kg 정도 현재 실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이 달하고 화성은 좀 환경이 틀리잖아요. 지금 주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ESA에서 탐사하고 있는 건 화성인데 화성에는 대기가 있고 대기가 있다 보니까 이 기온 변화가 달처럼 심하지는 않습니다. 달은 기온 변화가 굉장히 심하죠. 대기가 없으니까. 햇빛이 받는 낮에는 기온이 뭐 130도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밤에는 또 워낙 추워져가지고 또 영하 170도 가까이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거의 뭐 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거의 300도 가까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험한 환경 속에서 이 로버가 활동을 하려면 이 화성보다 좀 어렵겠죠. 네, 그렇다면 로버가 그런 극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점이 있다면요? 네,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지기도 해야 되겠고 방사능이 훨씬 더 화성보다는 오염이 많이 돼 있거든요. 대기가 막아주는 게 없다 보니까 또 이제 2주 정도는 낮이 계속되고 2주는 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태양전지만 가지고는 밤에 2주를 버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태양전지로 활동을 하지만 밤에는 또 원자력에 힘을 빌려야 돼요. 핵발전을 이용해가지고 또 밤에 움직이고 이런 것도 해야 되겠고 또 이제 굉장히 또 가벼운 물질로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달과 좀 다른 그래서 주로 나사라든가 ESA가 이 화성에 집중하는 동안 달 탐사 로봇을 만든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달 탐사 로봇, 우리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건데 문제는 이제 시제품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어가지고 정말 2020년까지 갈 수 있겠는가. 우리 목표가 2020년에 달 탐사인데 그것도 우리가 만든 우리의 발사체, 로켓을 가지고 가겠다는 건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러게요. 정말 우리나라가 그동안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주 개발 측면에서 약세를 보인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우주 개발은 바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또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번 우리 달 탐사 같은 경우도 거의 조 단위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뭐 발사체 같은 경우는 뭐 1조 5천억 원에 돈을 들여서 이제 한국형 로켓을 만들고도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 달 탐사 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 400억 이미 삭감돼가지고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잘못되거나 또는 예산 낭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느려도 괜찮으니까 제대로 가자 이거죠. 나로 3번 실패했잖아요. 그래도 러시아에 돈 주고 나니까 별로 배운 거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낫죠.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우리의 기술로서 우리 로봇 만들었는데 이거 달에 갈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게
여러 번 실험도 하고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가 걸리든 이번에는 꼭 정확하게 로버가 그 달에서 새로운 소식들 많이 전해왔으면 좋겠네요. 지구로부터 약 800광년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태양이 무려 4개나 되는 다중성 개가 탄생하는 모습이 처음 포착됐습니다. 이 다중성 개는 페르세우스 별자리의 가스 덩어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스위스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은 이들의 속도를 계산한 결과 하나의 집단처럼 움직인다며 4개의 항성이 하나의 가족으로 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하나는 중력작용으로 튕겨져 따로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팀은 예측했습니다. 태양계에는 태양이라는 한 개의 항성이 빛을 내고 있고 그 주위를 도는 지구에서는 한 개의 태양이 뜨고 집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태양이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 4개가 뜨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정말 그런 곳이 존재하나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2개 있는 별을 쌍성이라고 하죠. 네. 3개 있는 별을 삼중성 이렇게 하는데 이 성운이라는 것, 우주에 가스가 모여있는 성운이라는 곳에서 별이 태어나는데 네. 이것이 이제 하나만 태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2개, 3개 태어나는 게 더 일반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동물들 보면은 이제 새끼 날 때 보면 쌍둥이라든가 많이 낳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스가 모이는데 중심이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여럿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이번 뉴스는 별이 태어난 게 아니라 네. 가스가 성운 속에서 4군데에 지금 뭉쳐지고 있는 거예요. 4군데에 뭉쳐지니까 4개의 별이 동시에 태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태어난 별이 아니라 태어나기 시작하는 별의 모습을 지금 이제 관측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VLA라고 해서 이제 거대한 이제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찍은 건데 이거는 지구로부터 한 800광년 떨어져 있는 페르세우스라는 별자리에 있는 성운 속인데요. 네. 그 성운 속에서 가스가 뭉쳐져가지고 4덩어리를 만들었다 지금. 그것이 이제 4개의 별로 갈 것이고 네. 그중에 최소한 3개는 같이 도는 삼중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태어나는 우리가 이제 계란으로 달걀로 치면 달걀 속에서 막 병아리가 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네요. 예, 따끈따끈한. 그런데 예. 언뜻 상상이 잘 되지는 않아요. 태양이 2개, 3개, 4개. 네네. 만약에 태양계에서 이런 태양과 같은 행성이, 태양과 같은 항성이 네. 2개, 3개, 4개가 된다면 이 태양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네, 일단 목성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후보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별이 되려면 태양 질량이 한 8, 9% 정도는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목성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별이 안 된 건데요. 목성처럼 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이런 커다란 가스 천체가 질량이 태양이 한 8, 9% 이상이 되면 중심의 온도가 1000만 도 이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핵반응이 일어나면서 그게 이제 빛을 내는 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저녁 하늘에 목성이 있어요. 만약 목성이 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해가 질 무렵에 또 다른 해가 뜨는 거예요. 밤이 없겠네요. 아시겠죠? 물론 스타워즈 같은 영화에서도 타튠 행성, 네. 그게 달이 뜨고 이런 것도 본 적도 있을 텐데 달이라든가 해라든가 이것이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개 있는 것이 더 우주에선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해가 여러 개 된다는 것은 중력적인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온도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 밤이 짧아지는 영향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지구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과 밤이 있고 적당한 계절의 변화가 있고 이만한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태양도 한 개고 달도 한 개라서 어찌 보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태양계 내만 하더라도 화성만 하더라도 달이 2개고 네. 목성만 하더라도 70개, 토성만 해도 한 70개 정도의 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처럼 적당한 거리에 예. 그다음에 적당한 달 하나 가지고 이런 데가 정말 없죠. 아,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겠어요. 네, 별별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